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이 현장 탐사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펼쳐졌었는데요. 이 민과 관, 정,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오늘 현장 탐사에서는 어제 벌어졌던 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 다주택자의 세제 완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R&DS 부동산 투자연구소 한능빈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습니다. 이 정부와 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3시간 동안이나 열띤 논의를 거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좀 환영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토론을 위해서 전월세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대신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그동안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의 종합합산 원칙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이날 입장을 바꿔 소득세 과세에 있어선 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다만 소득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1주택자도 과세가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임대소득을 정부안대로 2천만 원으로 할지는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에 함께 임대소득세 부과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도 당부 정부안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또 다른 쟁점이었던 2주택자의 전세 과세 방안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요 교일자를 살펴보니까 이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현재의 이 주택 수에서 이제는 소득액으로 바꾼다는 점인데요. 자, 많은 다주택자들이 좀 환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능빈 연구원. 예. 자,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자와 3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팔려고 시장에 내놓아도 금매가 아닌 이상은 길게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 폭탄을 두려워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금매라도 팔려고 시장에 내놔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오는 6월에 임시국회에 법이 통과되며 바로 시행될 경우에는 네. 7월에 집을 사 전세를 준 사람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바로 과세가 돼 주택 투자 기피 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주택 시세의 급락이 예상되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책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빙하기가 올 거라고 찾아왔던 빙하기가 예상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 예상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부동산 시장, 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 그동안은 우리 다주택자들을 좀 투기꾼으로 생각을 하고 제재를 많이 가해왔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좀 세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매수 심리도 좀 살아나게 되고 또 부동산 시장에 또 활기가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능빈 연구원님, 이런 세제 완화책을 토대로 그동안 좀 웅크리고 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좀 좋을까요? 토론회 결과가 정책에 네. 반영될 경우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한 수익률만을 생각하시며 투자하시기보다는 임대소득과 더불어 차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주목하셔야 될 텐데요. 네. 저렴한 세금을 위해 오피스텔보다는 원룸, 투룸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하고 투자 지역의 경우 많은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어 공실의 우려가 없고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남권, 중심권, 그리고 마포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투자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피스텔보다는 원룸이나 투룸 쪽,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쪽보다는 마포권이 좀 유망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자, 저는 욕심을 더 내고 싶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 정책 토론회 결과 말고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가고 있고 네.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려운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는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세원 확보를 넓히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또한 과세 기준을 정부안 2천만 원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부부의 표준적 적정 월 생활비인 193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연 2,400만 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비과세 기간을 주택 처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로 이루어지는 가격 형성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로 축이 변하는 만큼 정부의 다양한 정책 완화로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과세 기간 연장과 같은 좀 구체적인 방안을 한능빈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이 어제 나온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와주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탐사 함께해 주신 R&DSF 부동산 투자연구소 한능빈 연구원 말씀 고맙습니다.